크라운제인 유학생이죠. 10대 초에 미국에 갔는데 처음엔 백인 가정에서 살다 나중엔 흑인 가정에서 살았대요. 이때 힙합과 R&B를 제대로 접했답니다. 순식간에 빠졌고 이렇게 일찍이 래퍼를 꿈꿨대요. 얼마나 꿈의 진심이었냐면 잠깐 한국에 들른 고등학생 땐 그새를 못 참고 오디션을 볼 정도였답니다. 이준호가 연 오디션이었고 실력있게 좋았는지 허니패밀리 입단 제안까지 받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대학에 가야 음악하는 걸 허락해주겠다 하셔서 일단은 다 뒤로 하고 대학 먼저 갔다 합니다. UCLA 경제학과에 들어갔죠. 대학도 갔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래퍼의 길을 걸으려는데 여기서 놀라운 선택을 내려요. 자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거라며 미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선택한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걸 싫어하셨어요. 잘나서 튀는 건 괜찮지만 남들 다 하는 걸 혼자 하잖아 튀는 건 용납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 군에서의 시간이 그의 음악에도 영향을 줘요. 한 전우한테 T.I.라는 래퍼를 소개받는데 이 래퍼가 하는 음악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When you holler when you speak, remember you know. No, we not, y'all. If it may pop off, I'll answer the question, will I get your block? 와, 추억이죠. T.I. 헤이트곡 듣고 왔고요. 요런 걸 바로 Dirty South, 더 구체적으로 트랩이라고 합니다. 힙합은 원래 뉴욕이랑 LA, 즉 동부랑 서부를 중심으로 발전했잖아요. 근데 80년대 말부턴 남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흥겨운 리듬의 빵빵한 베이스, 여기에 외설적인 가사를 버무린 마이애미 베이스가 있죠. Looks like a fox. 뉴올리언스의 바운스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트월킹이란 춤을 나왔을 정도로 흥겨운 비트가 매력적인 장르입니다. 또 남부 힙합하면 휴스턴의 3인조 게토보이즈를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데 이 팀은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간 힙합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정신병 같은 주제로도 흡입력 있는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와 서정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내는 것도 정말 잘했는데요. 여러모로 남부 게토흑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는 남부 힙합의 아버지 같은 그룹입니다. Damn, it feels good to be a gangster, feeding the poor and helping out with their bills. Although another homie got smoked, but it's no surprise everybody's tripping cause the boy was too young. 잠깐 딴 얘기로 세면 이 앨범이 이들의 대표작인데 여기 눈 다친 이 남자가 부시익 빌이거든요. 눈을 왜 다쳤냐면 당시 집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본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 죽을 생각을 했답니다. 전 엄마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자살하면 보험금을 못 받을 테니 딴 방법을 생각 중이었죠.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게 잠든 엄마를 깨워 놀래키고 바로 손에 총을 쥐어주는 거였어요. 그럼 엄마가 강도인 줄 알고 쏠 테니까. 이제 그 생각을 현실에 옮기는데 원래 엄마가 조준을 잘못해서 총알이 눈 쪽에 비껴 맞았대요. 그래서 안 죽고 결국 한쪽 눈만 잃게 됐답니다. 이 앨범 커버는 실제로 당시 응급실 앞에서 찍은 건데요. 다행인 건 이후 이 앨범이 잘 돼서 게토보이즈는 남부 전역 그리고 뉴욕에서도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시익빌은 2019년에 췌장암으로 사망하죠. 남부 힙합에 시달려온 작은 거인이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남부 힙합하면 꼭 언급해야 하는 게 크렁크예요. 릴존으로 대표되는 아주 거칠고 에너지 가득한 클럽뱅을 말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정말 좋았습니다. 크렁크 하면 멤피스에서 결성된 3-6 마피아도 꼭 언급해야죠. 근데 사실 3-6 마피아의 진가는 이런 클럽뱅어보다 섬뜩하고 불길한 느낌을 잘 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미스틱 사이즈 같은 초기작을 보면 이들 음악이 굉장히 어둡고 드라마틱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훗날 많은 트래퍼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애틀란타의 아웃캐스트도 빼놓을 수 없죠. 천재적인 랩으로 남부 힙합을 주류에 올린 전설적인 힙합 듀오인데요. 플레이어스볼로 데뷔 때부터 충격을 주더니 2000년도부턴 글로벌 히트곡을 쏟아내면서 남부 힙합을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
이런 아웃캐스트의 성공은 남부의 패권을 애틀란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각기 따로 발전하던 음악이 이제 애틀란타에 모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더리 사우스라 불리는 남부 힙합만의 정체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게토의 거친 삶, 방탕한 라이프 스타일, 엄청난 에너지의 클럽뱅어, 이런 남부적인 것들이 한데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리 사우스란 말은 아웃캐스트의 뒤를 이어나온 애틀란타의 구디맙이라는 그룹의 곡 이름이기도 한데 지저분하고 정신없고 빡센 이런 남부만의 느낌을 정말 기똥차게 표현한 단어로 생각해요. 이후 애틀란타에선 트랩이라는 더리 사우스의 하이 장르가 탄생하죠. 80년대 미국에선 크랙이란 값싼 코케인이 유통되면서 약쟁이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를 보시면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건데요. 어쨌든 당시 애틀란타의 많은 흑인들이 이 크랙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이들이 크랙을 팔던 곳을 트랩하우스라 불렀고 이들의 삶을 노래한 게 바로 트랩 뮤직이에요. 마약 거래, 그걸로 번 엄청난 돈, 또 그걸로 펼치는 화려하고 방탕한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트랩의 핵심은 가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랩의 창시자 중 한 명이 바로 T.I.고요. 아, 이게 정말 오리지널 아틀란타 트랩 뮤직이구나. 플레이어 느낌의 사운드가 아틀란타의 사운드구나. 너무 갱뱅인 떡아웃 이게 아니라 강하지만 뭔가가 신이 나면서 클럽뱅어이면서 클럽에서 들을 수 있고 여자랑 연관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멋도 이렇게 표출할 수 있고. 2004년 4월 크라운 제인 전역과 함께 데모를 만들어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엔 한 레이블과 계약에 성공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데뷔 전엔 MC몽 2집에 참여하죠. 천하무적, 홈런, 알러뷰 땡큐가 수록된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앨범인데요. 여기서 무려 3곡을 함께 하는데 당시엔 이게 좀 독이 됐어요. MC몽이 워낙 대중적인 가요 랩을 하다 보니까 힙합 팬 사이에선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크라운 제이도 여기 엮이면서 데뷔 전부터 가요 래퍼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가요 래퍼 이미지를 안고 2006년과 7년에 정규 1, 2집을 발매하는데 여기서도 케빈은 바람둥이, 그녀를 뺏겠습니다 같은 가요 랩이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회고하길 이런 가요 랩들은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자긴 처음부터 애틀란타 힙합을 하고 싶었는데 소속사의 반대가 워낙 심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걸 하려면 원치는 않아도 돈은 되는 이런 가요 랩을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앨범을 들어보면 타이틀이 가요에 가까운 거지 안에 수록곡 중 일부는 완전 더리 사우스예요. 이렇듯 크라운 제인 타이틀은 대중적인 거, 수록곡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이중 생활을 이어가요. 그리고 2008년엔 그 대중적인 곡에서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예능에 출연합니다. 여기선 그간의 한을 쏟아내듯 말투부터 착장, 걸음걸이까지 애틀란타 힙합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는데 온 힘을 쏟아요. 바지를 내려입는 거나 저렇게 쩔뚝이는 것도 그렇고 ULR 삐뚤게 쓴 채 머니 스웩까지 선보이는데 크라운 제인 이런 게 한국에서 유행하기 한참 전에 이미 공중파에서 선보인 겁니다. 당시엔 이런 게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4차원 힙합 청년으로 캐릭터가 잡혔어요. 트랩 문화가 대중에 처음 소개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참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우결하면 투머치를 빼놓을 수 없죠. 당시 가상아내로 출연했던 서인영에게 이벤트성으로 불러준 곡인데 이게 초대박 히트를 쳤어요. 개인적으로 전 우결로 크라운 제이에 입덕했거든요. 저때 뭐가 멋졌냐면 서인영이 되게 기가 센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크라운 제이는 그런 서인영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힘 대 힘으로 맞서기보단 항상 먼저 이해하려 하고 또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젠틀한 자세가 좀 멋있었어요. 되게 능글맞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애틀란타 힙합을 소개하는 것도 요런 자세로 임했던 것 같은데 결국 서인영의 마음이 열렸듯 전 국민이 크라운 제이를 따라 A를 외쳤죠. 자, 이제 이 이후 얘기가 중요해요. 크라운 제이가 진짜 대단한 게 이 예능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누볐음에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결이 한창이던 2008년에 타이틀로 플라이보이란 곡을 들고 나온 거예요. 완전 더리 사우스 트랩이었고 공중파 무대에선 방송국을 설득해 무대 위에 돈을 뿌립니다. 버스에서 돈 벌고 그걸 스트릿 클럽에다 뿌리는 애틀란타의 밤문화를 재현한 거죠. 상의에 돈 꽂고 팔목에 아이스 찬 거 보세요. 2008년이면 미국에서도 막 트랩이 대중화되던 시기였는데 그걸 한국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재현하다 보니까 시대를 앞서도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2008년은 남부 힙합의 기념비적인 해였죠. 릴 웨인의 카터 3, T.I.의 페이퍼 트레일, 그리고 지금까지도 트래쉬인지 클래식인지 논란을 낳고 있는 솔자신의 걸작 아이솔자보 이탈름도 이때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세 히트곡을 모두 한 프로듀서가 만들었던 건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짐 존슨이에요. 장르 음악을 워낙 대중적으로 잘 버무려서 래퍼들이 내 음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럴 때 이분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짐 존슨이 만든 그 시절 히트곡들 짧게 들어보시죠.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플라이보이가 워낙 국내 정서랑 안 맞으니까 당시 소속사에서 발매를 반대하고 서포트도 안 해줬대요. 오죽하면 뮤비를 혼자 캠코더 들고 애틀란타 가서 찍어왔답니다. 근데 대박인 게 이때간 애틀란타에서 현지 뮤지션들이랑 작업할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나 미국 가서 음악 한번 해보겠다고 소속사에다 얘기를 하는데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러다 결국 결심을 하죠. 거길 나와서 본인이 직접 레이블을 만들기로 해요. 그게 플라이보이 ENT입니다. 회사도 차렸겠다. 이제 이후부턴 정말 공격적인 행보를 펼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 있듯 크라운 제인 한국에서 가장 핫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진짜 우결 마지막 녹화하고 바로 다음날에 애틀란타로 갔대요. 비록 저 혼자 외롭게 시작한 미국 진출이지만 이 도전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작년에 제가 미국에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힙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죠. TI와 한번 작업해보겠다는 의지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다는데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 어떻게 일이 또 풀렸답니다. 크라운 제이가 노린 곳은 TI가 세운 애틀란타의 명문 레이블 그랜더슬이었어요. 당시 많은 래퍼들이 가고했던 곳이고 K-팝으로 치면 좀 과장해서 SMYG라 보시면 됩니다. 릴웨인의 전설적인 믹스테이프를 제작한 DJ 드라마, 런더 주얼스의 킬러 마이크, 나틴 언유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B.O.B, 믹밀도 여기 출신이고 한때 힙합신 한루키였던 이기 아잘리아도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찾아간 게 바로 그랜더슬. 그리고 트래비스 스캇도 여기 출신입니다. 초기 믹스테이프부터 애스트로월드까지 싹 다 그랜더슬에서 발매했어요. 크라운 제인 이때 이현도랑 암굿이란 곡을 만드는데 요걸로 그랜더슬 입성을 노렸답니다. 이현도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곡이죠. 정말 잘 만든 더리 사우스 뱅어고 그만큼 크라운 제이도 자신이 있었대요. 이제 곡을 갖고 계속 덤비는데 하루는 그랜더슬 수송 래퍼 영드로한테 들려줄 기회가 생겼답니다. 근데 영드로 반응이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영드로 피처링을 따내고 그랜더슬 녹음실에서 곡을 완성했다 하죠. 무슨 본토 간질 한국인이 내는데 정말 수차례 지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장 DJ 칼리드 앨범에 꽂혀도 될 정도고 그 정도로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독 이 곡을 사랑하는 건 도전하는 자의 설레임, 흥분, 열정 이런 당시의 스피릿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뭉클해져요. 뮤비에 나오는 누님도 보통 아니죠. 유명 래퍼들 뮤비에 다수 참여한 저쪽 업계에선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찾아보니 나중에 페디압이랑 아이도 낳고 지금은 리얼리티 스타이자 올리팬스 스타로 인스타 팔로워 수 무려 230만 명이나 보유했다고 하네요. 또 이 암굿은 앨범 커버나 뮤비가 살짝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남부 힙합이 이 맛입니다. 자기 회사, 브랜드 대놓고 언급하고 뜬금포로 아이스 자랑하고 뭐 갑자기 부비부비하고 그런 거요. 근데 크라운 제이 보세요. 이런 뮤비가 하나도 안 어색하잖아요. 본토 스웩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때 기세 정말 좋았는데 2010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잠깐 한국에 들렸다가 경찰한테 붙잡히게 돼요. 제목은 대마초 흡연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자기 대출한다고 보증 좀 서달래서 서줬는데 이 사람이 정작 대출 갚은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이익을 위해 기자들한테 크라운 제이가 대마초 핀 걸 까발린 거예요. 여기 추가로 크라운 제이가 자기를 때렸다느니 하는 거짓 진술을 더했고 결국 크라운 제이의 이미지는 폭망. 어쨌건 대말 핀 건 사실이었기에 국내 방송사에 출연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3년이 넘게 걸렸고 여기서 생긴 오명은 미국 활동에도 영향을 줬대요. 그래서 이후엔 아시다시피 쭉 하향세를 탑니다. 정말 오랜 공백기를 가졌고 이번 신곡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중간에 잠깐 룰루로 컴백한 거 쳐도 거진 7년이 걸렸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크라운 제이는 가요 랩으로 얼굴을 알리긴 했으나 MC몬 같이 가요 시장만을 노렸던 래퍼들과는 결이 달랐어요. 그렇다고 다른 언더그라운드 래퍼와 같은 선에 놓자니 그건 또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언더그라운드도 아니었을 뿐더러 당시 국힙이 추구했던 방향과도 맞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국힙은 더리 사우스와 정반대였죠.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가사 그리고 가난의 미학을 노래했습니다. 이렇듯 크라운 제이는 두 영역 사이에 애매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을 하려면 미국밖에 답이 없었을 거예요. 이러니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돌아올 것도 마땅치 않았을 거고요. 또 크라운 제이를 얘기하면 도끼도 같이 언급해야 합니다. 도끼 또한 더리 사우스를 시도한 최초의 래퍼 중 한 명이고 도끼인 크라운 제이가 자숙 기간을 가질 때 더콰이엇이랑 1,2내열 세워 머니 스웩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과거 인터뷰를 보면 도끼도 크라운 제이를 사우스 선구자로 인정해요. 다만 크라운 제이는 싱글 몇 개에 그쳤고 본인은 앨범을 냈다며 자부심을 드러내는데 맞는 말입니다. 크라운 제이가 그거 안 피고 매니저만 잘 만났으면 분명 앨범도 냈을 거고 그럼 둘의 선의의 경쟁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힙합 팬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네요. 그런 미안의 랩스타 크라운 제이가 최근 2개의 싱글과 함께 화려한 복귀를 했습니다. 한 곡은 Uneducated Kid, 한 곡은 창모가 피처링을 했어요. 어떨지 궁금하시죠? 짧게 들어볼게요.
상모와 언에듀. 둘은 현 국힙신 최고의 래퍼로 꼽히는데 이 둘이 크라운제이와 함께한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인터뷰 보니까 크라운제이가 부탁한 게 아니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래요. 그러니까 리얼 레코나이즈 리얼이라고 진짜끼리 서로 알아본 겁니다. 크라운제이를 보고 큰 아이들이 이렇게 씬 최고의 래퍼가 돼서 자신의 영웅한테 리스펙을 표하는 거예요. 이로써 크라운제이는 더 독특한 포지션을 갖게 되죠. 가요계와 예능계에서 이름을 알리고 곧장 미국 힙합씬에 갔다가 복귀는 한국 힙합씬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 그 행보가 힙합 그 자체였기 때문일 거예요. 어디에 몸담았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음악 중심에 나갔건 우결에 나갔건 그는 어디에 있던 자기가 하고픈 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OG 대우를 받는 거고 많은 힙합 팬들이 그의 복귀를 반기는 거라고 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크라운제이 하면 한때 잘 나갔던 우결 스타 정도로 기억하실 텐데 이젠 아시겠죠? 크라운제이는 어려운 길에 도전했던 영혼 있는 랩스타란 걸. 아무튼 복귀해서 너무 좋고 신곡 진짜 좋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시 시작하는 게 나는 다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실패하고 그동안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동안 자기가 겪어온 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몸에 녹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다. 너는 경험부터 시작하는 거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